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는데 구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좀 새롭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구도에서 찍다 보니까 저도 좀 지겨워서 제가 컨텐츠가 막 고갈이 돼서 지금 수강생들한테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파트 5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이제 너무 파트 5 영상을 많이 찍어서 학생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트 5 영상을 좀 많이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반대로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파트 5는 풀어도 새롭다, 많이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파트 5 30문제 전문제 오답해주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 8분 드릴게요. 8분 안에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101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 동사 자리인 것부터 먼저 찾으시고 A번이랑 B번 두 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이랑 D번 이렇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바로 수, 일치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앞에 이제 free internet service의 단수 명사니까 is라는 D번 넣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구문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but not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이제 너 어떤 접속사 넣을래?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아마 보기에 뭐 and나 또는 so나 또는 or과 같은 이런 등위 접속사로 보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뒤에 not이라는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은 바로 but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뒤에 있는 요 not이 이제 축약하고 있는 문장이 앞에 있습니다. 누구를 축약하고 있냐면 service, free internet service is not available. 이 문장을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는 여러분 반복이 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다 생략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앞에 지금 주어랑 겹치니까 생략, 그 다음에 is 동사도 사실 앞에 있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available도 있으니까 생략.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없이 not만 있어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생략을 시키고 뒤에 이제 not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을 하실 때 그러나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되고 그러나 이용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거 but, not 구문 외워둘게요. not 만약에 앞에 빈칸 있다 보기에 but이 있으면 먼저 꼭 넣어보세요. 자, 102번 한번 볼 건데요. 자, 102번에 우선 여기 빈칸 자리, 전치사 자리인 거부터 먼저 찾으시고요. 우리 A번의 up은 여러분 파트 5 보기에서 보이면 부사로 외워둡니다. up이랑 down이랑 그 다음에 out이랑 뭐 away 그 다음에 next. 사실 next는 부사도 가능하지만 형용사도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전치사는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5가지 단어들 다 부사로 취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중에서는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는 게 아닌 hair salon의 세 번째 지점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B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빈칸 주변 먼저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빠르게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C번의 along과 같은 경우에는 along은 뒤에 긴 장소를 따라서 라는 뜻이랑 뒤에 긴 장소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long the streets, along the boulevard. 요거 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대로를 따라서 뭐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뒤에 이제 긴 장소와 관련된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살롱 안에 있는 세 번째 지점도 이상하니까 D번도 못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103번 보시면 ABCD 문법 문제이고요. 여기 자리에 도대체 어떤 품사가 들어가지면 좋을까? 자, 빈칸 앞에 관사가 있고요. 자, 빈칸 뒤에 13 containers라는 명사가 있어서 여기 자리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관형명 자리인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B번에 일반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A번에 사실 요 adding이라는 요 ing 꼬리도 사실 분사로 볼 수 있는데 자, B번에 일반 형용사랑 분사가 있을 때 토익에서는 일반 형용사 우선순위라는 거 B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형용사랑 분사가 있을 때 일반 형용사 우선순위이긴 한데 여러분 근데 PP 꼬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용사처럼 굳어져서 쓰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xtensive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분사 extended 얘도 이제 토익이 좋아하는 형용사긴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의미가 다르죠. extended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장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extensive가 광범위한 폭넓은 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는 거의 50대 50으로 정말 반반의 확률로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도대체 이 뒤에 있는 명사, 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누군지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extended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런 명사가 있을 거예요. 연장된 기간 또는 연장된 시간
extended hours는 그냥 오랜 시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뭐 연장된 마감 기한. 이런 명사가 빈칸 뒤에 붙어 있다. 그러면 extensive가 아니고 extended라는 요 pp 꼬리를 넣어 주셔야 되고, extensive가 정답이 되려면 폭넓은 우리 회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연구. 그 다음에 저는 다양한 경험,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extensive experience. 저한테는 지식이 많습니다. extensive knowledge. 또는 뭐 우리 회사는 뭐 이 사람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폭넓게 광범위하게 찾고 있어 라고 할 때도 extensive search라는 명사도 많이 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콜로케이션이죠. extensive selection입니다. selection이 이제 선택, 선정이 아니고 상품군이란 뜻이 있어서 얘가 이제 라인이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이번 뭐 우리 옷 봄 라인 잘 나왔다, 가을 라인 잘 나왔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sele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군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때 extensive selection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약에 보기에 있을 때는 뒤에 어떤 명사가 붙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형용사도 정답이 더 잘 되긴 해요. pp꼴인데 dedicated 있죠. 얘가 이제 헌신적인 이란 뜻이라서 얘랑 이제 dedicatory라는 일반 형용사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pp꼬리로 정답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dedicated는 그냥 분사간이 일반 형용사로 외워두세요. 얘가 이제 헌신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형용사 뒤에 헌신적인 직원들 요렇게 쓸 수 있고요. 밑에 있는 dedicatory는 헌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바치는 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뭐 dedicatory poem 누구에게 바치는 시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얘가 정답이 되기보다는 헌신적인 직원들 요 내용이 많이 나올 거라서 아마 dedicated랑 dedicatory 둘 중에서는 dedicated라는 요 pp꼬리에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말고는 거의 일반 형용사가 있다면 일반 형용사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4번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중간에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104번. 자, ABCD 보시면 동사 어휘 문제이고요. 그럼 동사 어휘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자타 동사부터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ABCD를 다 봤는데 다 타동사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형식까지 봐주셔야 되거든요. 자, 요 자리는 일단 타동사 자리예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다 타동사로 쓸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동사 자리에 몇 형식 동사가 들어가주는 게 맞을까 보시면 클라이언츠에게 15개의 다른 아파트를 이라고 4형식 동사가 들어가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D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show라는 요 동사 대표적인 4형식 동사죠. 우리 4형식 동사 조금 적어봐야죠. 여러분 주다라고 해석이 되면 다 4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동사가 give, send 있고요. 주다, 보내주다. 그 다음에 주다, 승인해주다, grant라는 동사 있고요. 제공하다, offer 있고요. award, 주다. 그 다음에 보여주다. lend, 빌려주는 거예요. 요 동사랑 borrow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borrow가 이제 빌리다고요. Can I borrow your pen? 내가 너의 펜을 빌려도 될까? 그럼 상대방이 I can lend you on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하나 빌려줄게. 자, lend가 빌려주다인 거고 borrow가 빌리다란 뜻입니다. 두 개 의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teach라는 요 동사도 4형식으로 써요. I teach students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누구누구한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buy 있죠? 요 buy도 사다 주다라는 의미로 4형식 동사로 쓰고요. 그 다음에 bring 요 동사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bring도 4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4형식 동사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보통 아마 간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나 회사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사물명사가 들어갈 거긴 하지만 간접 목적어 자리에 그렇다고 사물명사가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 자, 순서 바뀌어서 쓰면 안 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5번 한번 볼 건데요. 자, 105번 일단 대명사 문제이고요. 대명사 문제 여기 자리부터 먼저 봐야죠. 뒤에 press release라는 보도 자료라는 명사가 있어서 명사 앞에 소유격 형용사 his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앞에 접속사만 있는 거 보고 빈칸 자리를 주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빈칸을 보실 때 빈칸 주변, 앞, 뒤 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C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6번 한번 볼 건데요. 자, 106번에 A번이랑 B번이랑 이렇게 두 개 묶어야죠. 이렇게 두 개가 동사로 쓸 수 있고요. 여기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whenever이라는 접속사 뭐뭐 할 때마다 그 다음에 뒤에 동사 하나 있고 여기 빈칸 자리 동사로 보셔야겠죠. 자, C번이랑 D번 지워주고 동사 문법 문제는 항상 수태시로 문제 푸시는 거 잊지 말고 앞에 S가 있는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S가 없는 동사로 A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한번 볼 건데요. 107번은 관명전 자리죠. 그래서 D번의 reminder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알림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D번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D번의 reminder이랑 remainder이랑 두 개의 단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remainder이 나머지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108번 ABCD 보시면 전치사 문제이고요. 빈칸 뒤에 명사 있습니다. 여기 전치사 자리고요. 전치사 문제는 요 부분만 보고도 가끔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빈칸 뒤에 명사랑 전치사 한번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연례로 일어나는 파티잖아요. 근데 파티 전에가 제일 사실은 잘 어울려서 B번 먼저 넣어보시고 근데 요게 이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보실 때 빈칸 주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쭉 앞으로 가보시면은 문장 시작이 여기거든요. 너가 도울 수 있다면 뭘 돕는 거예요? 이벤트룸 준비하는 거 도울 수 있다면 뭐 전에? 파티 전에. 그래서 B번이 들어가주는 게 석상 맞아서 B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 A번에 since가 전치사로 썼을 때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에요. 요 since는 과거 시점 이래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after랑 의미가 조금 달라요. 과거 시점 이래로 그래서 앞에 이제 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제에서도 사실 탈락시킬 수 있는 보기인 거고요. 10번 항상 이제 전치사 to가 있으면 뭐뭐 쪽으로 방향의 이동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except도 함부로 쓰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전체 범위 중에서 요거 빼고라는 뜻이라서 항상 전체 범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all이나 뭐 any 또는 뭐 every 또는 whole 또는 뭐 entire 이런 전체의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This discount is applied to any merchandise. 어떠한 제품이든지 모든 제품에 이 할인은 적용이 됩니다. except 뭐 customized products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맞춤화된 제품들 빼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이 표현들이 있어야 전치사 except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D번과 같이 전치사 except이 보기에 보이면 문장에서 전체 범위를 나타내주는 이 표현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9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09번 일단 ABCD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 여러분 파트 5 문제를 푸실 때 보기 먼저 봐야 돼요. 보기 먼저. 보기 먼저 보면은 이 문제 접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거든. 자, 보기를 먼저 봤을 때 품사가 일단 달라요.
그냥 토익을 공부하는데 품사를 아직까지 안 외우면 안 돼요. 의미보다 중요한 게 품사거든요. 품사만 외워도 문제를 1초 만에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자, A번의 over이 이제 전치사죠. 뭐뭐 동안 뭐뭐에 걸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 뭐뭐 넘어라는 뜻도 있죠. over the rainbow 이렇게 무지개 넘어 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dispute, 논쟁은 논쟁인데 뭐 over, 명사, 뭐뭐에 관한 논쟁이라고 쓸 때 over이라는 요 전치사가 about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over이라는 요 단어는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뭐뭐 이상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ver 50%, 50% 이상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번은 while은 접속사이고요. 뭐뭐 동안 또는 얘 반면에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C번의 somewhere는 부사죠. 어딘가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deally 요거 부사죠. 이상적으로 라는 뜻이고, 여기 자리는 여러분 뒤에 이제 명사가 있으니까 전치사로 잡아줘야죠. 이런 건 이제 1초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자, 빈칸 주변 보시면 여러분 빈칸 앞에 who라는 접속사가 보이고요. 얘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 들어가는 거고, 빈칸 뒤에 보시면 동사가 있고요. 지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여기 자리에 이제 명사를 집어넣어 주시면 who 뒤에 완전한 문장이 생겨버려서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아닌 go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ABCD 봤더니 형용사 어휘 문제이고요. 자, 형용사 어휘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도대체 이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누군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보기를 먼저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시나 어휘 문제도 문제 푸는 접근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형용사 어휘 문제는 도대체 뒤에 어떤 명사를 수식을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릴까? 자, 지금 뒤에가 비행 항공편인 거죠? 자, 근데 A번에 전념하는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되는도 이상하고, 이전 항공편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먼저 넣어보고 간단하게 해석은 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넓은 항공편은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 항공편이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일정이 잡힌 10시 15분 출발이 지연이 되었다. 10원이 들어가주는 게 역시나 가장 잘 어울려서 1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ABCD 봤더니 문법 문제이고요. 자, 문법 문제는 여기 있는 요 빈칸 자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찾아주셔야죠. 자, 이런 자리를 찾을 때 여러분 동사를 꼭 먼저 확인을 해봐요. 거의 문법 문제는 형식에서 답이 다 걸리거든. 근데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는데 형식을 안 외우면 되겠어요? 요거 offer 아까 저희 4형식 동사로 봤었고요. 역시나 뒤에 간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 들어갔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 유연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flexibility, 융통성이라는 뜻도 있죠. 둘 다 알아두셔야 되고, 요 명사 앞에 동사 exercise 많이 붙습니다. exercise가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운동하다 말고 아마 RC 파트 5에서는 행사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쓰일 거예요. 어떤 것을 행사를 하냐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exercise flexibility, 융통성을 행사하는 거예요. exercise와 같은 요 동사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xercise caution 요것도 잘 들어가죠. 주의를 행사하는 거, 즉 주의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조심하다라고 할 때 use caution 요것도 쓰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요 use 동사예요. 얘가 지금 목적어고, 요 콜로케이션도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3번 한번 봅시다. 자, 113번 보시면 일단 C번이랑 D번 여러분 요렇게 두 개 지금 동사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자, 중간에 지금 접속사 하나 있고요. 뒤에 동사 하나 있고요. 여기 지금 동사 자리랑 ing랑 명사는 빼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두 개 문제를 풀 때 이제 뭐 시제로 문제 푸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제로 문제 풀면은 해석을 하게 되거든. 항상 동사 문법 문제는 쉬운 거부터 수태시 순서대로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앞에 수일치 얘한테 맞춰야 되니까 C번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reinforce가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강화하다라는 뜻이죠. 생각이나 또는 뭐 입지를 강화하다라고 쓸 때 reinforce 우리 회사의 presence 요거 많이 써요. 우리 회사 입지를 강화하다 이럴 때도 많이 쓰고요. 또는 생각을 강화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고 공고히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뒤에 전치사하고 싹 이렇게 묶어주시면 뒤에 대절이 결국은 reinforce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전치사고 붙어있다고 요 자리 무조건 자동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싹 묶어보시고 뒤에 목적어 붙어있을 수 있으니까 꼭 먼저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explain to me 대절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대절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서 뒤에 전치사고 잘 묶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보시면 ABCD, 자, 어휘 문제이고요. 어휘 문제. 자, 이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인데 명사 어휘 문제 어떻게 풀면 좋냐면 만약에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다면 전치사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뒤에 전치사 to가 붙어 있죠. 여기 있는 to가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to는 뒤에 이제 ing 꼬리에 동명사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전치사고요. ABCD 중에서 도대체 어떤 명사가 뒤에 전치사 to랑 잘 어울릴까? 바로 approach to입니다. 뭐뭐로의 접근 또는 접근 방식인 거죠. 그래서 D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해석을 해봤을 때 다른 접근 방식들을 연구하고 있다. 해석을 해도 괜찮죠. 자, A번의 instinct는 본능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의 decision도 여러분들 아마 뒤에 to 붙는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얘는 뒤에 to 명사가 아닌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뒤에 붙어있는 to가 전치사인지 to 부정사인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occasion, 뭐 때라는 뜻도 있고요. 뭐 상황이란 뜻도 있고요. 또는 special occasion, 행사란 뜻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전치사 to 보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여러분 빈칸 뒤에 이제 전치사 to를 보고 앞에 어떤 명사를 넣을래 라고 하는 명사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전념 헌신이죠. 누구 있어요? dedication. 그 다음에 commitment. 그 다음에 수정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명사 어휘도 뒤에 전치사 to 정말 찰떡으로 붙입니다. make a revision to 수정 어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거니까 방향의 이동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to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alteration 요것도 수정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alter이라는 요 동사가 바꾸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modification 얘도 modify라는 요 동사에서 파생이 됐죠. 수정하다. 그 다음에 adjustment 여러분 요 명사도 adjust라는 조절하다, 조정하다 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의 의미를 가진 요 명사도 뒤에 전치사 to랑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approach 말고 접근 access라는 요 명사 있죠. 얘도 이제 뒤에 전치사 완전 찰떡으로 붙이죠. to를. 그래서 뒤에 전치사 to 보고 전치사 to를 보고 제가 적어놓은 요 명사들 중에서 하나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좀 해석은 해보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5번에 여기 빈칸 도대체 어떤 품사가 들어갈 자리일까? 앞에 reported라는 지금 동사가 있고요. 뒤에 ing 꼬리에 동명사가 들어가서 동명사를 수식을 하는 건 부사가 되겠습니다. C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 건데요. 자, 16번에 ABCD 보시면 품사가 조금 달라요. A번은 이제 명사이고요. B번이랑 C번 품사 구분하실 때 비교급이랑 최상급을 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품사는 사실은 부사인 거죠. 그 다음에 D번 save는 동사이고요.
일단 여기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 이제 the latest라는 가장 최신의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부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사가 들어갈 거면 부형명, 형용사 앞에 위치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B번이랑 C번은 못 들어가는 거죠. 자, D번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명사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7번 ABCD 봤더니 여러분 이제 동사 어휘 문제이고요. vocabulary 문제이고 자, 동사 어휘 문제 푸실 때 도대체 뒤에 어떤 목적어랑 동사가 잘 어울릴까부터 먼저 찾아보시는 거.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계획이 된 합병인 거죠. 합병을 발표했다가 들어가 주는 게 맞아서 C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의 treat는 대우하다 라는 뜻이에요. 대우하다. 대우하다. treat customers courteously. 고객들 공손하게 대접해주세요. 대우해주세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A번에 치료하다라고 쓸 때는 뒤에 뭐 상처와 같은 이런 명사 많이 붙는데요. treat the wound 요거 많이 씁니다. wound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고 wound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wound라고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wound 요게 이제 상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flown 얘는 fly의 과거 분사형이죠. fly, flew, flown입니다. 그래서 날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D번에 spread는 모양이 똑같아 여러분. spread, spread, spread입니다. 얘는 뭐 펼치다 라는 뜻이죠. 또는 뭐 퍼뜨리다 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A, B, D가 들어가기보다는 C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다. 자, 118번 한번 봅시다. 118번 여기 지금 부사를 넣어 달라는 얘기인데요. 우선 여러분 A번의 옛부터 먼저 빼도록 할게요. 예시라는 요 부사 이제 아직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부정문에서만 씁니다. 부정문에서만. 또는 뭐 의문문에서도 쓸 수 있긴 한데 파트 5에서는 의문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문이 아닌 이상 평서문에서는 잘 안 쓰인다. 부정문이면 먼저 넣어보시고요. 그래서 얘 먼저 뺄 거고 그 다음에 C번의 soon이라는 요 부사는 미래 시제 부사죠. 자, 그 다음에 B번의 usually 요거 이제 대표적인 현재 시제 부사긴 한데 여기 이제 is usually underway를 해석을 해봤을 때 해석이 좀 어색해요. underway가 이제 진행 중인이란 뜻이거든요. 형용사로 봐주시고요. 종종 진행 중이다 보다는 이미 진행 중이다가 들어가주는 게 맞죠. 그래서 D번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문제 푸실 때도 여러분 빈칸 앞에서부터 다 해석을 하지 마시고 빈칸 주변부터 먼저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파트 5 문제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제가 해석을 하라는 거는 빈칸 주변만 좀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는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D번에 여러분 already 요거 이제 이미 벌써라는 뜻이라서 시제부사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요 already는 미래 시제 빼고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한 시제부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잘 쓰이는 시제가 있긴 있죠.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랑 잘 쓰긴 하고 I've already finished the report. 나 이미 끝냈다. 이렇게 쓸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이랑 같이 잘 쓰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두 개랑만 같이 써야 된다는 건 아니라서 뭐 경복궁은 is already 뭐 our country's famous 뭐 tourist attractio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미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이렇게 현재 시제랑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가지고 already를 그냥 특정한 시제 부사로 외워두시면 안 됩니다. B번 빼고 D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단어 알고 계셔야죠. demolish 요거 허물다 라는 뜻이죠. 요거 이제 tear down이라는 단어로 얼마든지 paraphrasing 될 수 있으니까 단어 알고 가시고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자 ABCD 형용사 어휘 문제이고요. 자 형용사 어휘 문제 역시나 도대체 어떤 명사가 뒤에 붙어 있나 features라는 기능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A, B, C, D 중에서 multiple 얘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A, B, C, D 중에서 수량 형용사가 있으면 multiple 요거 수량 형용사처럼 안 보이죠? 요거 수량 형용사예요.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 붙여야 되고 또 누구 있냐면 numerous 있죠. 그 다음에 various 있죠? 만약에 요 형용사들이 보기에 있으면 빈칸 뒤에 복수명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복수명사라면 먼저 넣어보고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고 만약에 아니라면 오답으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B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similar, 비슷한, 고장난, 조심스러운, 주의하는 요거 안 될 것 같고 자, 120번 한번 봅시다. 자, 120번의 빈칸 주변 보시면 doesn't begin 동사 사이를 찢어놨으니까 여기 자리는 부사 자리로 officially D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not until 구문이 있는데 요거 제가 최근에 그 데뷔 특강에서도 찍어드리긴 했어요. not until 구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로소 뭐뭐 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었고요. 이 문장 해석을 하면 회의가 금요일까지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회의가 시작하는 날짜가 토요일인가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not until 구문이 보이면 until 뒤에 있는 요 Friday 얘가 이제 발생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금요일이 돼서야 비로소 금요일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다. 금요일날 시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not until 구문 보이면 not until 빼고 그냥 until 뒤에 요 날짜에 또는 이 요일에 뭐 시작을 한다, 뭐 도착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서요. 자, 121번 한번 봅시다. 자, 121번 역시나 형용사 어휘 문제니까 형용사 뒤에 어떤 명사가 붙어있나 impact라는 영향이 붙어 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이 맞을까? 상당한 영향이 맞겠죠. 그래서 B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편안한 안 됩니다. difficult 어려운 안 되고 그 다음 수여된 안 되고요. 상당한 considerable 같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substantial 상당한 요거 단어 외워두셔야 되고 impact와 같은 요 명사 뒤에 전치사 on 완전 찰떡이죠. 그래서 뭐 influence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뭐 effect 뒤에도 전치사 on 많이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2번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B번은 전치사라서요. 나머지는 접속사고요. 여기 자리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볼 건데요. requires랑 receive 동사 두 개죠. B번의 전치사부터 먼저 빼고 require that 이거는 외워두셔야죠. 요청이랑 제한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 완전 찰떡이잖아요. 그쵸? 주어가 동사 해야 된다고 여기 사실은 중간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고 그 뒤에 동사 자리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이 들어간 거 맞아요. 중간에 should가 생략이 된 거 맞습니다. should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청을 한다. 직원들이 받아야 된다고 A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요청 동사 몇 개 적어보셔야죠?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ask, request, require 그 다음에 demand도 하나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제안동사 propose 제안하다 recommend 제안하다 그 다음에 suggest 제안하다 요 동사들 뒤에도 대절이 찰떡으로 잘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123번 한번 봅시다. 자, A, B, C, D 보시면 동사 어휘 문제이고요. 동사 어휘 문제 푸실 때 자타 동사부터 먼저 구분하시는 거. 자, 뒤에 지금 목적어 their terminals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자동사 progress는 빼줄 거예요. 자, progress는 진행되다. 뭐 나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이고요. 요 동사랑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process가 타동사입니다. 얘가 뭐 처리하다, 음식을 가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번 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터미널이 여러분 정말 그 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요 터미널이 단말기라는 뜻이 있어요. 단말기. 뒤에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맞겠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A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은 motivate 동기부여하다라는 뜻이고요. 얘 뒤에는 아마 거의 사람 목적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붙기는 하거든요. 동사 하라고 동기부여하다 라고 붙기는 하는데 여기 뒤에 목적어가 터미널 단말기라서 좀 들어가기 어색하다. describe 묘사하다, 기술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넘어가서 124번 한번 봅시다. 자, ABCD 보시면 자, B번에 where is만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주시는 거. 자, 앞에 동사 find 하나 있고 뒤에 접속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하나 더 있고 자, 그 다음에 접속사 하나 더 있고 뒤에 보시면 동사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 end는 뭐예요? 여기 있는 요 end는 앞에 있는 facts랑 그 다음에 statistics 이렇게 사실이랑 통계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는 단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인 거예요. 여기 자리 접속사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중간에 여기 지금 전치사고 for 싹 묶어주시면 뒤에 best strategy is humor 이렇게 문장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A번의 such is 전치사이고요. 뭐뭐와 같은 자, 그 다음에 due는 형용사입니다. 기한이 된. 그래서 이거 많이 쓰죠? due date. 만기일. 그 다음에 due가 여러분 명사로 회비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lmost의 부사죠. 거의. 나머지 단어들은 해석을 안 해보고 품사만 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제 좀 늙은 나이가 든 소비자들은 사실이랑 통계에 가장 잘 반응을 하고 티네이저, 우리 청소년들은 어때요? 네, 유머에 잘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5번 한번 볼 건데요. 자, ABCD 부사 어휘 문제이고요. 도대체 여기 있는 부사 누구를 수식을 하는지 뒤에 이제 배송했다가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프로세싱 에러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에러 때문에 잘못 배송을 했거나 accidentally 실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에 equally 동등하게가 들어갈 거면 앞에 여러분 동등한 대상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to라는 표현이 있던지 two candidates 두 명의 후보자 다 이제 equally 뭐 자격을 잘 갖췄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llegibly 읽기 힘들게 라는 뜻이라서 뭐 illegibly written 그러니까 글씨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읽기 힘들다든지 아니 뭐 알아보기 힘들게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vigorously 힘차게 라는 뜻이고요. 뭐 얘 뒤에는 사실 얘 열심히 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vigorously 우리 제품을 홍보를 한다. 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126번은 자리부터 먼저 봐야죠. 전명전 자리이고요. 여기 지금 유일한 명사 authorization 허가 A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콜로케이션 외우고 갈게요. aggressively 얘가 이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라는 뜻이라서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 activelly랑 똑같은 뜻인 거예요. activelly도 그냥 활발하게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active가. 그래서 actively 요거 이제 적극적으로 또는 뭐 strongly 요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pursue라는 이 동사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말 이제 소극적인 거잖아요. 소극적인 거는 passively라고 합니다. passively. 요것도 단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27번. 명사 어휘 문제이고요. 자, 명사 어휘 문제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이용을 잘 해본다.
자, 도대체 어떤 명사가 뒤에 between이랑 잘 어울릴까? 균형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누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할 때 balance between A and B 요거 많이 씁니다. 체력 단련과 휴식 사이에서의 균형 10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A번의 quantity는 양이란 뜻이고요. supply 명사로 공급이란 뜻이 있고 만약에 supply 뒤에 이제 es 꼬리가 붙어져 있으면 공급보다는 비품, 물품으로 먼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D번의 넘버는 수라는 뜻이고요. 자, 128번 한번 볼 건데요. 우리 ABCD 보기 먼저 보시고 품사가 다 달라서 여기 자리 품사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와져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전치사 자리고 전치사 C번밖에 없어요. 자, A번의 in case는 접속사예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라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 B번의 as thought도 접속사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 다음에 D번에 if only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고 쓸 수 있는 요거 이제 부사입니다. 그래서 C번 뭐뭐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고 anonymous 요거 형용사로 익명의 라는 뜻이죠. unanimous 있죠? 얘 무슨 뜻이에요? 만장일치의 라는 뜻이죠. decision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9번 한번 봅시다. 자, 129번에 우리 A번이랑 B번 이렇게 묶고 C번이랑 D번 이렇게 묶으실 수 있어요. 항상 WH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보기에 접속사가 있다면 자, 동사 개수부터 먼저 세봐야죠. 자, 동사 하나 있고 동사 2개 있고요. 그래서 A번이랑 B번은 절대 못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 묶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C번이랑 D번 차이가 뭐냐면 C번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고 D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뒤에 봤더니 cars are parked BPP 수동태로 문장이 완전하다. 그래서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번 한번 볼 건데요. 자, ABCD 명사 어휘 문제이고요.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사실 여기도 힌트가 있긴 있어요. 뒤에 보시면 before settle on, settle on은 결정하다는 뜻이야. 결정하다.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settle in이 어디에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가끔 settle on도 정착하다라고 쓸 수 있긴 한데 settle on은 결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ettle 사실 타동사로도 많이 쓰죠. 그때는 해결하다, 처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settle a dispute도 많이 쓰고요. 논쟁을 해결하다, settle a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고 settle a balance 이것도 많이 써요. 뒤에 있는 이 balance는 잔액이란 뜻입니다. 잔액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거니까 남은 대금을 결제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은. 그 settle은 자타 혼용이고요. settle on 나왔을 때는 일단 결정하다라고 먼저 해석을 해보는 거. 자, 뭘 결정을 하냐면 이제 그 빨간색이랑 그 검은색 색깔 배합을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조합들을 고려했다. 컨비네이션이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B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펑션 명사로 이제 기능이란 뜻이고요. destination 목적지란 뜻이고요. role 역할이란 뜻이죠. 그래서 B번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 schem이라는 게 여러분 얘가 이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첫 번째로 제도라는 뜻이 있어요. 요거 제도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회사에 새로운 pricing scheme 가격 책정 제도는 뭐 요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 한국말로 단어를 찾아봤는데 사전에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뭔가 와닿지가 않으면 여러분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영영사전은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영사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뭐 official plan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계획 그걸 이제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배합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영영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way that something is arranged or organized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조합이 된 하나의 뭔가 방법, 방식이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조합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전 찾아보실 때 한국말로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영영사전까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파트 5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새벽 1시예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파트 7 강의를 열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학생들도 재밌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파트 7 강의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도 열릴 거고요. 앞으로 계속 열릴 거라서 많이 수강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